누군가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할 때 나 여사님이 트리거처럼 대상이 된 거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되게 공감하고 지금 막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게 아마 나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 여사님 을 위해서 대사를 치는 거였을 수는 있지만 중간부터 지 얘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싶은 마음이 대체 왜 생깁니까? 옳고 그름으로 잣대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랑 같은 경험을 했던지 내가 저런 아픔이 있었던지 이럴 때 훨씬 더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거죠. 사람이잖아. 사람은 치우친다고. 어떻게 중간에 서 있니?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죠.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죠. 야, 되라 가지고 좀 읽기가 조금. 이거를 이제 글로 보면 되가 보여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더 이렇게 선생님처럼 꼬이는데, 아니 말할 때는 이거 잘 안 꼬일 말이야. 그치? 아니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점 찍히면서 정확하게 좀 나오지 않겠어? 이거 버벅거릴 말은 사실은 아니죠. 떡은 왜 안 줬냐?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산 사이에 갑자기 마당을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냐? 나 여사님은 수차례 물었어요. 나 여사님은 수차례 물었어요. 그때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숨기고 감추는 것도 버릇이에요. 누군가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 그 어떤 거라도 말만 하면 이해를 해줬을 텐데 기다리려고 했지. 근데 자꾸 도망가잖아. 뒷걸음질 치잖아. 밀어내잖아. 자, 여기 앞에는 존댓말 쓰고 뒤에는 반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대가 달라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른이긴 한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뭐 말꼬리가 짧아졌다 뭐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죠? 떡을 헤어졌냐?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산 사이에 갑자기 마당은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냐? 나 여사님은 그렇게 계속 물어보지 않았냐? 이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당신이 대답을 안 해주지 않냐? 숨기고 감추는 것도 그것도 버릇이에요. 여기는 슬래시 거져서 상대 대사가 있어도 될 부분이고, 누군가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에서의 이제, 자, 이거는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여사님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누가 되면 훨씬 좋은 분석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제 배우 수업을 오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대사로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노하우인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우타겐이 선생님 얘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타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연기 좀 한 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군가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할 때 나 여사님이 트리거처럼 대상이 된 거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되게 공감하고 지금 막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게 아마 나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 여사님 을 위해서 대사를 치는 거였을 수는 있지만 중간부터 지 얘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변해 주다 보면 지가 막 더 흥분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고 싶은 마음이 대체 왜 생깁니까? 옳고 그름으로 잣대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치우치는 경향이 어떨 때 생깁니까?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랑 같은 경험을 했던지 내가 저런 아픔이 있었던지 이럴 때 훨씬 더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거죠. 사람이잖아. 사람은 치우친다고. 어떻게 중간에 서 있니? 그래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릴 수 있는, 그렇게는 못하지.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 그 어떤 거라도 말만 하면 이해를 해줬을 텐데도 내 얘기여야 되고, 기다리려고 했지. 근데 자꾸 도망가잖아. 뒷걸음질 치잖아. 밀어내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 세계에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사이에 이제 이 상대가
나는 이제 나 여사님을 대변하는 거고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뭐 김 여사라고 한다면 김 여사님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해서 좀 더 기다렸어도 기다리려고 했지. 근데 자꾸 도망가니까 진짜 미련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여도 그렇게 가는 게 좀 그림상 좀 깔끔하긴 할 것 같고. 하루님, 화나고 답답한 것 같긴 한데 그 감정이 매우 작은 거였습니다. 내적 갈등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루야, 내적 갈등. 지님, 저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문장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들었을 때 말처럼 느껴지더라도 어딘가 전체적인 구성이 상황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리송하거나 모호하다. 역할창조책에 이거 말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비유가 안 나오는데 나 궁금하게 왜 만드는 거야. 궁금하다. 아무튼 전 그렇게 들렸습니다. 대사가 부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큰 그림은 없는 그런 그림. 네. 백원님,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놀자님 연기를 보면 퍼즐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려는 게 보여지는데 그게 이번에도 그렇고 조금씩 아쉽다고 느껴지네요. 퍼즐가 있을 때 입을 꼭 닫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입을 꼭 닫을 순 있잖아. 근데 이제 심장이 멈춘다라는 얘기일까?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전체적인 이유나 목적이 흐릿한 부분들도 아쉽습니다. 단문이 아니라 장편에서 딱 이 부분만 끊어놓으면 에이 또 생각해주고 있네. 하루님 말처럼 감정이 작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작은 거 왜 그러겠어요? 내적 갈등이 작은 거죠. 자, 내적 갈등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 봅시다. 자, 지금 백원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 중에 단문이 아니라 장편에서 딱 이 부분만 끊어놓은 느낌이 이제 생각해 주는 거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건 장편에서 잠깐을 잘라놓은 거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다라는 백원님의 생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장편 연기를 할 일이 성우가 되기 전에 없어요. 그쵸? 없어. 우리는 단문만 사실 잘하면 돼.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원 최종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해도 그것도 짧은 장면극이란 말이야. 그것도 축약해 놓으면 모놀로그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장편을 연기를 하는 것과 단문을 연기하는 게 좀 다른데 우리는 지금 단문에 특화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그러면 단문은 사실 이렇게 치는 단문도 물론 있을 수는 있죠. 어떻게 매번 그렇게 감정이 크거나 감정이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매번 의미 있는 행동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단문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은요. 매번 의미 있는 단문을 산출해내야 돼요. 네, 그래야 붙으니까요. 한 단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할 거기 때문에요. 효과적인 분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거고요. 네. 아니 이런 연기도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네, 있을 수 있죠. 단지 안 뽑아줄 뿐이죠. 네, 뽑히고 싶으면 의미 있는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다만 별로 그렇게 자 52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의미 있는 행동으로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자, 감정이 왜 애매하냐면 감정이 작아요. 그리고 분석이 조금 덜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사님의 말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는데 떡은 왜 안 줬냐. 30년처럼 한 집에서 산 사이에 마당을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한 집에서 산 것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마당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랬다라는 얘기를 내가 나 여사님한테 들었을 때의 느낌이 있을 거잖아. 떡은 대체 어떤 떡인지. 이거 분석표에 혹시 떡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명절 기념으로 전부 떡을 돌렸는데요. 나 여사님만 안 주고 서로 남편 일찍 여의고 살아서 한 집처럼 오가면서 돕고 살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던 거야. 나는 지금 어떤 선생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나도 선생님이고 노인학교 선생님이고 얘도 노인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남자 이제 이성이고요. 이제 좀 친해지고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사적인 얘기도 좀 하고 연락도 좀 많이 하는 등 약간 썸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최근에 약속이 연속으로 막 파토가 내고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었는데요? 있으셨어요? 막 이랬는데 말도 못하거나 변명도 못하고 그냥 미안합니다 막 이러기만 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가르치는 그 노인분들 중에서 나 여사님이 계신 거고 이 상대 남자 의 선생님의 반에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이 둘이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남을 대변해 주는 루트를 취하고 있지만 이제 좀 이제 내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이제 한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놀자님께서 지금 이것은 나의 감정이 들어간다라는 걸 분석을
초반에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할 만한 어떤 분석들이 지금 들어간 거죠. 이 남자애한테 그 정서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나쁘지 않은 설정인 것 같고, 오히려 좀 유머러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둘의 사건이 엄청 크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그냥 떡 안 준 거고, 뭐 마당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애들 장난? 그 나여사님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여사님 나이는 됐겠지만 우리 놀자님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으로 대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싸움에 이제 아니 그 반 애가 우리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거다라고 잡아도 마음의 감정의 크긴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분석은 괜찮아. 근데 연기 단계 세 단계를 오늘 설명을 했죠. 이제 대체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동의어, 나와 동의어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배우, 이 연극의 사건들이 나와 동의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행동이 산출이 돼야 된다. 근데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분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행동으로 산출은 안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이유가 뭘까 보면 감정이 너무 작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 나여사님과의 최여사님과의 싸움에 내가 더 주의를 줘도 되고,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주의를 더 줘도 되는데, 나는 대사 자체가 써 있잖아요. 상대한테 주는 대사가 훨씬 많아요. 뒤에 뭐 근데 자꾸 도망가잖아, 뒷걸음질 치잖아, 밀어내잖아, 막 이런 말들이 얘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너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투영이 되는 것이 꽤 큰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쿡 찌르자면 네가 상대에 대한 마음이 덜해. 별로 상처 덜 받았어. 그래서 별로 안 속상했어. 그래서 별일 아니야 너한테. 그래서 내 일 아니야. 내게 안 됐네요. 이 아이는 너무 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볼거리가 없어요. 상대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어도 좋고 배신감이어도 좋고 미움이어도 좋고 뭐 엿 한 번 먹어봐라여도 좋은데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없어요. 떡은 왜 안 줬냐? 30년 동안 한지처럼 산 사이에 갑자기 마당은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냐? 자, 이거는 왜 이렇게 구어체 아니 문어체인 거야? 오늘 아까 저기 지님도 그렇고 놀자님도 그렇고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 애들인데 오늘 왜 이렇게 다 글을 읽노? 떡은 왜 안 줬냐 하는데 떡? 막 이러면서 선생님 퀘스천이 또 왜냐면 떡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을 놀자님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떡이랑 30년 동안 한 집에 산 사이에 마당 못 들어오게 했던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일이 지금 놀자님한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 왜 많은 비유 중에 요거 두 개만 들까? 그 외에 더 많아야 되지 않아? 나 여사님이 나한테 뒷담화를 깐 게 속상한 일이? 요거 꼴랑 두 개밖에 안 했으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더 강조를 하겠지. 근데 이게 되게 그냥 블라블라로 진짜 처리되네. 그래서 이게 되게 없는 상황 같아. 그럼 뭐하러 이 얘를 끄집어낼까? 굳이. 숨기고 감추는 것도 버릇이에요. 누군가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여기도 너무 다다다다다다다 말 너무 잘합니다. 자, 숨기고 감추는 것도 버릇이에요부터가 이제 내 얘기가 섞여 들어가는 대사인데 뒤에 반말까지 팍팍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은근히 까겠다로 갈 건지 아니면 약간 이성줄을 좀 놓는다. 흥분했다.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주 교묘하게 이 아이를 까겠다로 하던지 아니면 좀 흥분해서 나도 이제 막 말실수처럼 나온다라고 잡을 수 있는데 얘가 반말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약간 흥분한 상태처럼 보여지긴 해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면 끝까지 조만 가잖아요.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으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흥분. 네. 코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의 연기법과 좀 안 맞는 거야. 너 너무 이성적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뭐하러 반말 쓸까? 그러니까 대사가 원하는 어떤 느낌에 대한 캐치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렇게는 못하지.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 그 어떤 거라도 말만 하면 이해를 해줬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감정으로 빠집니다. 자기 몰두로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연기냐면 이거 바로 내 얘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막 이런 거야. 아니 그거는 트리거가 그렇다라는 거지. 대체가 된 게 그건 거지. 나는 지금 얘랑 얘하고 따지고 싸우는 게 목적이잖아. 그 목적으로 온 거잖아. 내가 너에게 상처받았어를 드러내려는 목적은 아니었잖아. 그건 말하다 보니 그냥 나온 거잖아. 너도 똑같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자, 오늘 실수 많이 나오는 게 아주 좋은 실수들인데 네, 대체를 오늘 공부를 했는데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다 들리는 거겠죠? 55페이지. 대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후속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 여러분을 자기 몰두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